언제부터였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난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아침마다 새 2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면 일어나곤 했다.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불에 틀어박혀 있다가 소리가 멈추면 그제서야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 2마리의 울음소린 단순히 기분 좋은 효과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날 벌어질 일을 나에게 예언해 줬다. 새 2마리 가운데 하나는 흰색의 비둘기였다. 눈처럼 새하얀 깃털이 햇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났다. 연한 파란색에 바다처럼 깊은 느낌을 주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지저귀다가 그날 벌어질 좋은 일 한 가지를 내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다. 그 새소리가 사람 말소리처럼 들린 것은 아니다.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온갖 계시를 받은 것처럼 머릿속에 오늘 벌어질 좋은 일이 영화 장면처럼 떠오르곤 했다. 다른 한 마리는 까마귀였다. 거친 깃털은 밤하늘보다 진한 색으로 햇빛을 모두 흡수했다. 눈은 언젠가 봤던 블러드문을 연상시키는 반짝이는 붉은 빛이었다. 하얀 비둘기가 노래를 마치면 검은 까마귀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날 일어날 나쁜 일이나 불운한 일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새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 나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부모님을 불러 같이 그걸 들으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 새들의 모습은 나에게만 보였었고 울음소리도 내게만 들렸었다. 부모님은 항상 내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난 그걸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게 되었다. 그들은 항상 아침이 되면 내 방 창가에서 지저귀면서 나를 깨웠다. 새들이 아침에 예언해준 일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꼭 일어났다. 어릴 때 새들이 미리 알려주는 일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비둘기는 학교에서 점심으로 피자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까마귀는 내가 수학 시간에 종이에 손가락을 베일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식이었다. 아침에 그런 예언을 듣게 되면 어김없이 점심 식판엔 피자 2조각이 놓였고, 수업이 끝난 뒤 서둘러 교과서를 정리하다가 종이에 손가락을 베이고는 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었다. 비둘긴 친구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거라는 걸 예고해줬고, 까마귀는 내가 필통을 집에 넣고 등교할 거라는 걸 예고했다. 아무리 간단한 일이어도 그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다. 내가 필통을 두고 갈 거란 예언을 들은 날, 난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필통을 가방에 챙겨 넣고 메모까지 해뒀었지만, 결국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가방을 정리하다가 결국 필통을 방 안 책상에 내버려둔 채 등교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난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았다. 새들이 내게 전해준 예언은 결국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였다. 고등학교 때 가족들이 모두 이사를 가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일이 있었다. 고등학교가 모두 그렇듯 난 자연스럽게 새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한동안 외톨이로 지냈다. 그랬기 때문에 잘 나가는 아이들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곤 했었다. 새들은 이사한 집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었는데, 비둘긴 내게 매튜가 체육시험에서 낙제할 거라는 사실을 전해줬다. 매튜는 나를 가장 앞서서 괴롭히는 아이의 이름이었고, 난 까마귀가 먼저 노래를 시작한 건지 확인했지만 그건 하얀 비둘기가 알려준 예언이었다. 곧이어서 검은 까마귀는 내가 과학시험에서 낙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줬다. 결국 하얀 비둘기가 알려준 예언은 꼭 좋거나 긍정적인 일이 아니고
나를 기분 좋게 할 만한 일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난 그날 과학시험에서 낙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반에서 꼴찌 성적을 기록했다. 선생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날 불러내서 야단을 쳤고 매튜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녀석들과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체육 시간이 됐다. 난 비둘기의 예언이 적중하기를 바라면서 매튜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매튜는 주변에 있었던 뚱뚱한 아이들을 놀려대면서 괴롭히고 있었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던 도중 어딘가에서 날아온 농구공에 맞아 휘청거리다 넘어져 버렸다. 매튜는 중심을 잡기 위해 팔을 휘저겼지만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차마 얼굴을 가릴 틈도 없이 바닥에 머리를 정통으로 부딪히면서 체육관에 쿵 하는 소리가 울릴 정도였다. 난 그런 녀석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참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고 다른 아이들이 달려가 매튜를 일으키는 장면을 지켜봤다. 매튜의 얼굴은 이미 피범벅이었고 코뼈가 부러진 듯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뛸 듯이 기뻐하고 있었다. 결국 비둘기의 예언이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매튜는 그날 체육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낙제하고 말았다. 난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 새들은 내 상상 속의 친구라고 설명한 뒤부터 새들의 존재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선 조금 견디기 힘들다. 새들이 알려주는 예언이 갈수록 이상하고 불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엄만 한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3달 전쯤 세상을 떠나셨다. 난 당연히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그 사실을 아침부터 알고 있었다. 비둘기는 엄마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암투병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까마귀는 엄마의 죽음을 예고해 주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엄마의 고통을 오래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로 안도감과 슬픔 두 가지를 모두 느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나와 아빠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결국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아갔다. 왠지 그동안엔 새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비둘기는 삼촌이 나를 데리고 신나는 캠핑을 갈 거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까마귀는 내 이빨 사이에 뭔가 끼어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삼촌이 볼 거라는 별거 아닌 나쁜 소식을 알려줄 뿐인 시기였다. 난 한동안 엄마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새들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곧 아빠도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아빠가 입원을 하게 된 것이었다. 난 그것에 분노했다. 왜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겪어야만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새들이 아침마다 들려주는 소리에도 괜시리 짜증이 났고 예민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비둘기의 노랫소리에서 오늘 4,30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됐다. 난 깜짝 놀라 이것이 왜 나한테 반가운 소식인지 고민했다. 곧 이어서 까마귀는 아빠가 앞으로 일주일 더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난 그 예언을 한참 동안 해석하려고 애쓴 끝에 오늘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겠지만 아빠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는 소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날 비둘긴 나에게 소포로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까마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로 예언을 얻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난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새들과 대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왜 나쁜 소식인지 아침 내내 고민했다. 집을 나서자 문 밖에 소포가 와 있는 게 보였다. 비둘기가 알려줬었던 선물인 것 같았다. 소포는 초록색과 파란색의 눈송이 무늬 포장지로 쌓여 있었는데 포장지를 뜯고 박스를 열자 예상치 못한 게 보였다. 박스 안엔 하얀 깃털 하나가 담겨 있었다. 깃털의 색깔이 익숙한 걸로 봐선 아침마다 좋은 소식을 알려줬던 비둘기의 깃털이 분명했다. 그리고 난 까마귀의 예언대로 하루 종일 신경을 쓰면서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황에 놓였다. 새들이 아침에 예언을 해주는 일은 나만의 특별한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걸 듣고 있다고 생각하자 뭔가를 빼앗긴 느낌이었다. 결국 그날은 머리가 복잡한 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을 정하기 위해서 미리 구해두었던 수면제 몇 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꿨던 꿈은 유난히 선명했다.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까마귀의 검은 깃털로 이루어져 있었다. 깃털로 된 벽은 흔들리면서 내 얼굴을 간지럽혔고 그러다가 난 잠에서 깼다. 그날 아침 새들이 알려줬던 소식도 뭔가 이상했다. 비둘기는 내가 내일도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려줬고 까마귀는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난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향해 다가갔다. 노래를 마친 새들은 곧 날아가 버려서 보이지 않았다. 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고 밖은 온 세상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본 나는 이전까진 깨닫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창틀엔 새들이 항상 앉아있던 자리에 흔적들이 나 있었고 그 흔적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물리적 증거인 셈이다. 그날 새들이 알려줬던 소식은 이상했지만 아무튼 사실이었다. 난 오늘까지 살아있으면서 여러 번의 아침을 맞이했다. 비둘기는 내가 정원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줬고 그날은 비가 왔다. 그리고 까마귀는 그것이 그날 나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었지만 아무튼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틀 전 비둘기는 아빠가 나에게 전화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아빤 정말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곧 퇴원해서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까마귀는 내가 며칠 전 소포로 배달왔던 비둘기의 깃털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이에 내가 뒷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침실에 나와보니 집안에 진흙이 묻은 발자국이 뒷문에서부터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제 비둘긴 깃털이 날 지켜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줬다. 까마귀는 그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줬다. 새들은 노랫소리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창가에 머물며 나를 지켜봤다. 마치 그 예언을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었다. 어제 나는 아빠를 만나러 병원에 가 이야기를 나눴고
아빠 내가 어릴 때 새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새들이 알려준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었는지도 물었다. 난 새들이 별로 중요한 걸 알려주지 않았다고 둘러댔고 아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아빠는 강아지가 잘 있냐고 물어봤다. 우리 집엔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빠가 약 기운에 뭔가를 착각한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울해졌다. 아빠는 내가 새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동안 강아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내가 말을 떼자마자 아침마다 창밖에 강아지가 있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다. 그래서 매일 나를 재울 때 엄마와 아빠가 한참을 달래주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고 했다.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 머릿속엔 새들이 알려주는 예언처럼 흐릿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빠가 매일 입고 있었던 검은 잠옷바지, 엄마가 입었던 하얀색의 원피스 잠옷, 밤마다 강아지가 무섭다고 떼쓰던 일들. 엄마와 아빠는 항상 내가 잠들 때까지 안아줬고 항상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엄마는 내게 행복한 생각을 떠올리라고 했고 아빠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서운 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난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아빠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안을 꼼꼼히 청소하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야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걸터 앉았는데 무심코 내다본 창밖으로 난 마침내 그것을 보게 되었다. 왜 내가 어릴 때 그것을 강아지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았다. 저것을 설명할 만한 단어를 찾긴 그땐 내가 너무 어렸을 테니까.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윤곽을 나타냈고 커다란 덩치를 내 발로 받치면서 빛나는 노란 눈으로 날 지켜보고 있었다. 피부는 상처를 입은 것처럼 울퉁불퉁했는데 더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다행일 지경이었다. 그것은 날 직접 공격하거나 달려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새들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에 떨었고 간신히 잠이 들어 아침을 맞이했다. 그리고 새들의 예언을 들은 뒤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했고 새들이 아침에 들려준 예언을 생각하며 방 안에 웅크리고 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하얀 깃털은 까맣게 시들어버렸다. 오늘은 처음으로 까마귀가 비둘기보다 먼저 노래를 시작하면서 예언을 전해줬다. 까마귀는 그것이 오늘 밤 마침내 내 방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픽 하고 쓰러졌다. 비둘긴 까마귀를 따라서 쓰러지기 전에 내가 엄마를 만나게 될 거라고 알려줬다.